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이롭게 하는 이로운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로 피타고라스 정리 자체를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증명 과정 이렇게 세 가지 배우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삼각형의 변과 각 사이의 관계,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한 유형 두 가지, 그리고 예제 문제까지 풀면서 오늘 수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삼각형의 변끼리의 관계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변끼리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가장 긴 변이 있죠? 가장 긴 변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두 변이 있는데, 이 짧은 두 변을 각각 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을 더해주게 되면 그 길이는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것과 같다 라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가 왜 이렇게 성립이 되는지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영국 수학자 윌리스의 방법이에요. 이 윌리스라는 학자는 닮음을 이용해 가지고 증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 내부에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는 이 셋은 모두 닮은 관계라고 얘기를 했었죠. 간단하게 증명을 하자면 여기를 점각이라고 하게 되고 여기를 x각이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 90도 있죠. 점 더하기 x 더하기 90도는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니까 180도가 되어야 되고요. 점 더하기 x는 그럼 90이 된다라는 것을 배웠었죠. 자, 여기가 지금 90도잖아요. 그럼 여기 당연히 점각이겠죠. 점각과 x각을 합쳐야 90도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도 x각이 되게 됩니다. 점각과 x각과 90도를 합해야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인 180도가 나오니까요. 왼쪽에 있는 조그만한 직각삼각형은 점각 x각 90도를 갖고 있고, 오른쪽도 점각 x각 90도를 갖고 있고, 전체 직각삼각형도 점각 x각 90도를 갖고 있어서 이 셋은 닮음이다 라고 배웠었죠. 자, 닮음이기 때문에 변끼리의 비율 관계도 똑같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AD 변을 x로 놓고요, 여기를 y로 놓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비율 관계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전체 큰 삼각형을 비교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가장 큰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c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짧은 변의 길이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큰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b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b로 만들어주게 되면 이 둘이 닮은 비로서 똑같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이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으로 정리해주면 b의 제곱은 c 곱하기 x와 같다,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전체 직각삼각형을 비교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큰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c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둘을 b로 만들어주면 이게 닮은 비고요. 이 닮은 비는 항상 일정해야 되겠죠? 자, 일정할 수 있는 그 닮은 비도 찾아봐 주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두 번째로 긴 변은 y가 되는 거고요. 전체 직각삼각형에서 두 번째로 긴 변의 길이는 a가 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역시 닮은 비고요. 이 둘은 일치해야 됩니다.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되니까 a제곱은 cy와 같다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양변을 변변 더해주게 되면 좌변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cx 더하기 cy가 되게 되겠죠? 그쵸? 자, 이때 c라는 게 공통인수니까요, c로 이렇게 묶어서 c에 x 플러스 y가 곱해진 꼴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x 플러스 y가요, 자세히 보면은 c와 똑같습니다. x와 y를 더하면 c인 게 보이죠? 그래서 x 플러스 y 자리에다가 c를 넣어주게 되면 c 곱하기 c가 돼서 c의 제곱, 즉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과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요거는 영국 수학자 윌리스의 증명 방법이에요. 자, 요 내용으로 학생 여러분도 이변지의 증명 한번 하고 넘어가면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겠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에서 가장 중요한 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의 방법인데요. 수학자 유클리드의 방법이고요. 이분은 이제 기하학적으로 증명을 하셨어요. 주로 사용된 원리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생님은 이 등적 변형의 원리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합동을 이용해서 증명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자,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유클리드라는 수학자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요 AC의 길이를요, 선생님이 요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BC변의 길이는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AB 변의 길이를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다. 요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자, 우선은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선분 A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은 선분 C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정사각형 또한 선분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A제곱이 될 건데요. 이 A제곱을 지금 대각선에 의해서 절반으로 나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A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선분 EA와 선분 DC가 정사각형의 내각의 성질에 의해서 서로 평행하게 돼요. 그래서 선분 DB와 선분 EA가 서로 이렇게 평행하다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점 C를요, 여기 있는 점 B까지 이렇게 끌어당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삼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삼각형 EAB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 있는 삼각형 EAB는 처음에 있던 삼각형 EAC와 넓이가 같습니다. 등적 변형의 원리에 의해서 넓이가 똑같게 돼요. 밑변이 고정되어 있고 꼭지점을 옮겼지만 높이가 여기서 동일하기 때문에 등적 변형의 원리로 넓이가 똑같게 된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EAB와 삼각형 CAF가 합동임을 통해서 면적을 또 옮겨갈 건데요. 여기가 지금 90도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리고 여기를 선생님이 점각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삼각형 EAB는 90도 더하기 점각만큼의 크기를 한 내각으로 갖는 그런 둔각 삼각형이다 라고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각 BAF도 90도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요각도 점각 더하기 90도예요. 그래서 삼각형 EAB와 삼각형 CAF는 90 더하기 점이라는 둔각을 같은 크기의 대응각으로 갖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분 EA 길이가 지금 A인데요. 이 길이는 선분 AC의 길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분 AB의 길이가 C인데 이 길이는 선분 AF의 길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 삼각형이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요. AA, 그 다음에 CC 이렇게 똑같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끼인 각이 90 더하기 점각이라는 둔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다 라고 확인이 가능하고요. 합동인 게 밝혀지게 되면 넓이가 당연히 똑같겠죠. 그래서 삼각형 EAB와 삼각형 CAF는 결과적으로 넓이가 똑같다 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C라는 이 점에서요, 여기 선분 FG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요.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여기도 90도니까 당연히 선분 AF와 선분 CM은 평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C점에 있는 이 꼭지점을요, 여기 있는 점까지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 요만큼의 삼각형이 지금 요만큼의 삼각형으로 변형이 되는 게 보이죠. 이들 또한 밑변의 길이를 여기 AF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여기 평행선 내부에서 공유하고 있으므로 등적 변형 원리에 의해서 넓이가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를 뭐 N이라고 할까요? 여기 있는 사각형 AFMN은요, 직사각형인 게 확인이 돼요. 직사각형인 게 확인이 되고, 거기서 지금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고 면적이 똑같다라는 게 확인이 가능하죠. 이때 삼각형 AFN의 넓이가 2분의 A제곱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 NFM의 넓이도 2분의 A제곱이 되고요. 2분의 A제곱이 두 개가 끼워져 있으니까 여기 넓이 자체가 A제곱이다 라는 게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 절반을 똑같이 여기까지 유도해오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C와 H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CH 선분은 사각형 CBHI의 대각선이 되는 거니까 정사각형 넓이를 절반으로 나눠주는 그런 선분이 된다라는 게 확인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이죠. 요건 2분의 B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도 평행하니까 여기 있는 점을 여기까지 끌어당겨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처음에 있던 삼각형 CBH와 ABH는 면적이 같다라는 게 확인 가능해요. 등적 변형의 원리로 인해서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한번 옮겨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런 모양이랑 지금 똑같은 거죠. 이때 여기가 90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이렇게 X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각형 ABH는
90 더하기 x각만큼의 크기를 내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여기가 x도고 여기가 90도면은 삼각형 CBG 또한 각 CBG가 x 더하기 90도라는 크기를 갖는 그런 삼각형임이 보여집니다. 이때 삼각형 ABH는 한 변의 길이가 B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C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90 더하기 X인 그런 삼각형이고요. 삼각형 CBG 같은 경우에도 여기 길이가 지금 B겠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리고 여기 길이 C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B, C,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인 각이 X 더하기 90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각형 ABH와 삼각형 CBG 또한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똑같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X 더하기 90도로 똑같으니까 SAS 닮음에 의해서 면적이 똑같게 돼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옮겨올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 있는 꼭지점을 여기 N까지 한번 당겨보게 되면 또 이런 삼각형이 생겨요. 이런 직각삼각형.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은 넓이가 2분의 B제곱이 되게 되고요. 여기 나머지 절반 합동인 2분의 B제곱을 마저 채워주게 되면은 자, 요 면적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면적은 2분의 B제곱 2개니까 B의 제곱이 되는 거고, 자, 여기 있는 면적은 2분의 A제곱 2개니까 A제곱이 되게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요 정사각형은요, 한 변의 길이가 C인 정사각형이었거든요. 그럼 넓이가 C의 제곱이죠. 근데 지금 나타내 보니까 A제곱과 B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각 변을 제곱한 결과가 되는 거고요. 그것끼리 더한 게 밑에 있는 가장 긴 변을 한 변으로 하여 사각형을 형성한 정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를 통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증명되게 됩니다. 이게 수학자 유클리드의 방법입니다. 자, 이 증명 과정과 여기 있는 삼각형들의 넓이가 어디와 어디가 같은지를 따져주는 그런 문제가 무조건 나오니까 학생 여러분은 반드시 이 유클리드의 증명 방법을 꼭 이면지에다가 그려가지고 한번 혼자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피타고라스 본인의 증명 방법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A로 삼각형들이 A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네 쌍의 대응변으로 이렇게 직각삼각형 4개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B라는 길이 또한 네 쌍이 있죠. 이렇게 돼서 총 4개의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있다는 게 확인돼요. 자, 여기가 직각이니까 당연히 대응변 두 쌍의 길이가 A와 B로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인 각이 90도니까 여기 지금 다 SAS 합동으로 다 합동인 직각삼각형들이에요. 이런 상황을 전제를 해놓고 피타고라스는 증명을 했어요. 자, 이때 여기 있는 각을 점각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각을 x각이라고 하면 자, 마찬가지로 점 더하기 x 더하기 90은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점 더하기 x가 90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여기가 x각, 점각, x각, 점각, x각, 점각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점각과 x각이 있으니까 이만큼도 평각이라 180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9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90도가 되고요. 여기 90도고 여기 90도. 그래서 합동이니까 여기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서 마름 모인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내각이 90도죠. 그래서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넓이가 그러면 C의 제곱이 되는 그런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삼각형을 적절히 배열을 해가지고 마치 퍼즐판에서 조각을 다르게 배열하듯이 맞춰주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황토 색깔 부분을 빈 공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빈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각삼각형들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빈 공간들도 넓이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A제곱이 되는 게 지금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 지금 정사각형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직사각형으로 모양이 이렇게 잘못 표현되어 있네요. 어쨌든 정사각형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어있는 부분의 면적은 똑같으니까 여기 비어있는 부분의 면적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여기 비어있는 부분의 면적은 C제곱 해서 둘이 같음을 증명했다. 이게 피타고라스 본인의 증명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뭐 증명을 직접 유도해보고 이러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 증명 방법 3가지는 다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1번 윌리스의 증명 방법 닮음을 이용한 것과 두 번째 유클리드의 기하학적인 증명 방법은 반드시 본인 손으로 직접 증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증명 방법 3가지 다 알아봤고요. 다음 개념 설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이거는 별 내용은 아니고요. 반대로 보자 이거예요. 직각삼각형이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반대로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우리는 얘가 직각삼각형인지 몰라요. 근데 가장 긴 변과 짧은 변 두 개의 관계를 제곱을 해가지고 따져봤더니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된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확장시켜가지고 일반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예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가장 긴 변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C라고 이렇게 스몰 c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자, 삼각형의 표기 방법은 여기는 꼭지점과 꼭지점의 대변은 서로 대문자 소문자 관계에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라지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라지 B가 될 겁니다. 이 예각삼각형일 때는 변들끼리의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지를 보면요. 자, 여기 짧은 변 두 개를 제곱한 것의 합이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것보다 크다 라는 게 예각삼각형의 변끼리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혼자 떨어져 있는 이 변 C 있잖아요. 이 변 C와 마주보고 있는 이 각 C는 무조건 예각이다 라는 것이 이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어떤 삼각형에서 나타나는 변끼리의 관계식이죠? 직각삼각형에서 나타나는 변끼리의 관계식이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즉 짧은 변 두 개를 제곱해가지고 더하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각 C가 90도이다 라는 것까지 내용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둔각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죠. 이때 둔각삼각형에서는 짧은 변끼리 제곱해가지고 더한 게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것보다 짧다라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돼요. 그리고 이때 각 C는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둔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둔각삼각형까지 이렇게 살펴봤고, 자, 우리가 이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의 관계식을 살펴보기 전에 항상 대전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삼각형의 성립 조건인데요. 자, 예를 들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지금 여기 변이 가장 긴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변들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자, 삼각형의 성립 조건으로 반드시 외워두고 있어야 되는 게 짧은 변 두 개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항상 길어야 된다. 이거는 예각이건 직각이건 둔각이건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되어야 되는 대전제예요. 삼각형 자체가 성립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이 식을 먼저 베이스로 써놓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따라서 해당되는 관계식을 써주는 게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활용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활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피타고라스의 정리 활용 첫 번째는 이 가운데 있는 직각삼각형과 반원들, 이걸 이용해서 이제 활용하는 내용인데요. 우선은 여기 왼쪽 위에 있는 S1이라는 반원,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S2라는 반원의 넓이를 합한 값이 S3라는 반원의 넓이와 같다는 거. 자, 이 내용이 일단은 첫 번째 활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S1 더하기 S2는 S3이다. 자, 그럼 이 내용이 어째서 성립되는지 우리 또 한번 증명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변의 길이를 B라고 하고, 여기 있는 변의 길이를 C라고 하게 되면 일단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돼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다 가 성립이 되겠죠? 직각삼각형이니까요. 자, 그리고 S1의 넓이와 S2의 넓이와 S3의 넓이를 각각 한번 다 써볼게요. 자, S1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이 반원은 반지름이 2분의 A겠죠? A가 지름이니까.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하고, 그 다음에 반원이니까 2분의 1을 해주게 되면은 이 S1 반원의 넓이를 표현한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끼리 곱하면은 8분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분자끼리 곱하면 A제곱 파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S2 반원 같은 경우에도
반지름이 2분의 b고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게 되면 S2 반원의 넓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8분의 b의 제곱 파이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3 반원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c겠죠. 그래서 2분의 c 곱하기 2분의 c 곱하기 파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8분의 c 제곱 파이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때 선생님이요 S1의 넓이와 S2의 넓이를 합한 값이 S3의 넓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한번 보시죠. 8분의 a제곱 파이 더하기 8분의 b제곱 파이는 8분의 c제곱 파이와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8분의 파이가 공통인 게 보이죠? 그래서 8분의 파이로 이렇게 묶어내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괄호 안에 이렇게 묶여있는 형태로 남게 되고 이 또한 모양을 맞춰주겠습니다. 8분의 파이의 c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은 c의 제곱과 같다는 게 위에서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대신에 c의 제곱을 넣게 된다고 하더라도 식이 성립되게 되겠죠. 자세히 보니까 8분의 파이의 c제곱, 8분의 파이의 c제곱 해가지고 S1의 넓이와 S2의 넓이를 합한 값이 S3의 넓이와 똑같구나 라는 내용을 우리가 증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 반드시 숙지하고 다음 내용 히포크라테스의 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히포크라테스의 원은요 상당히 간결한 내용이에요. 자, 정확히는 지금 여기 있는 반원이 원래 이 밑에 있던 반원이었어요. 그래서 밑에 있던 반원을 접어 올리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꼭지점 B와 A와 C를 지나는 이런 반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삼각형의 외심단원과 관련이 있는데요. 앞서 외심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라고 배웠었고요. 이때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길이는 모두 똑같다라고 배웠었죠. 그 이유는 외심으로부터 꼭지점까지의 길이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외접원은 어떻게 작동을 했냐? 이 반지름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삼각형의 각 꼭지점과 만나면서 이렇게 원이 형성된다라고 배웠었고요. 그때 여기 있는 그림에서 이 위에 있는 반원을 없애주고 이 밑에 원만 그린 게 이 S3 반원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 S3 반원을 이렇게 위로 접어 올려 가지고 나타낸 그림이 되는 거니까 원래 외접원이었고 외접원의 일부를 지금 그려낸 거니까 당연히 꼭지점과 원래 만났었던 원의 모습을 이렇게 반만 보여준 거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반원은 무조건 꼭지점 ABC를 지나는 그런 반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반원을 이렇게 접어 올리게 되면 위에 있는 반원들의 넓이 일부를 가져가게 돼요. 그리고 지금 녹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들만 넓이가 남게 되는데 이 녹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넓이들의 합이 가운데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똑같다. 이게 히포크라테스의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어째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거는 S1과 S2의 넓이를 더하게 되면 S3가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반원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반원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합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큰 반원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표현해주고자 하는 여기 녹색 넓이의 합은요. 그림으로 그리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넓이가 되는 거죠.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요. 이 넓이는 또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면 최초로 이렇게 되어 있는 넓이에서요. 반원의 넓이를 이렇게 빼주게 되면 이때 여기 있는 이 초승달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등식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이때 이 왼쪽에 있는 이 친구 이걸 모양을 분리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넓이는요. 결국에는 왼쪽 위에 있는 반원과 가운데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반원의 넓이를 합한 넓이가 되는 거죠. 분리해 가지고 쓴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반원을 이렇게 큰 반원을 빼주게 되면은 결국에 여기 있는 이 넓이가 나온다라는 건데 자세히 보니까 왼쪽에 있는 반원과 오른쪽 위에 있는 반원의 넓이 합은 큰 반원의 넓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넓이와 여기 있는 넓이의 합이 결국에는 큰 반원의 넓이의 차와 맞물리면서 이렇게 서로가 소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만 남게 되고 등식에 따라서 이 친구 이렇게 남아서 이 넓이끼리 서로 똑같구나 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녹색깔 초승달 모양 두 개
면적을 합친 것이 가운데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인 2분의 1 BC와 똑같구나 라는 거, 이 내용 살펴보시면서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도 반드시 혼자 한번 해보셔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용 내용은요, 직각삼각형 내부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지와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그런 사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어떤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지 이 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식을 먼저 잘 봐주세요. 여기 있는 식을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D 선분의 제곱과 밑에 있는 BC 선분의 제곱의 합이 이렇게 크로스로 되어 있는 친구들, B선분의 제곱과 CD선분의 제곱의 합과 같다 라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 또한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선분 AD를 1번이라고 선생님이 나타낼게요. 그리고 선분 DB를 2번이라고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선분 AE를 3번, 그 다음에 선분 EC를 4번이라고 이렇게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이때 D선분의 제곱은요,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1번의 제곱과 3번의 제곱을 합한 길이가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BC선분의 제곱은 여기 있는 이 긴 선분이죠. 이 친구를 제곱하는 거는요, 1번과 2번 길이의 합을 제곱한 거, 그리고 더하기 3번과 4번 길이의 합을 제곱한 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둘을 더해준 게 여기 있는 D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B선분의 제곱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B선분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선분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번 더하기 2번의 제곱 더하기 3번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C선분의 제곱은 1번의 제곱 더하기 3번 더하기 4번의 합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을 합해주게 되면 이 내용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을 비교를 해보면 똑같다라는 게 확인돼요. 1번의 제곱, 1번의 제곱, 3번의 제곱, 3번의 제곱, 1번과 2번의 합의 제곱, 1번과 2번의 합의 제곱, 3번과 4번의 합의 제곱, 3번과 4번의 합의 제곱 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맨 위에 있는 선분의 제곱과 맨 밑에 있는 가장 긴 선분의 제곱의 합이 이 크로스로 되어 있는 선분들의 제곱의 합과 같구나 라는 거 인지하시고 문제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에서의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B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이 BC의 제곱 더하기 DA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제곱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요.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1번, 여기 2번, 그 다음에 여기를 3번, 4번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먼저 선분 AB의 제곱은요, 1번의 제곱 더하기 3번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분 CD의 제곱은 2번의 제곱 더하기 4번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 둘을 이렇게 합한 거는 여기 둘을 이렇게 합한 것과 같다 라고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선분 BC의 제곱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선분 BC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2번의 제곱 더하기 3번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선분 DA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1번의 제곱 더하기 4번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고, 이 4개를 다 더해주게 되면 위에 있는 식과 동일하다는 게 확인 가능해요. 그래서 이 역시 증명되는구나 라는 게 확인 가능하고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사각형이 주어지게 되고 그 대각선끼리 직교하는 모습이 보이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왼쪽 위의 제곱 더하기 오른쪽 아래의 제곱의 합이 오른쪽 위의 제곱 더하기 왼쪽 아래 제곱의 합과 같구나 라는 거 잘 떠올리시면서 문제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부터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활용까지 다 살펴봤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예제 문제 풀어야 되겠죠. 자, 예제 문제 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 문제예요. 직각삼각형 ABC에서 선분 AC의 길이 구하기예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직각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B에 직각이 있고 A에서 선분 BC 위에 점 D에 선분 AD를 그었을 때 선분 AD가 10이고 선분 BD가 6이고 선분 DC가 9이다. 이때 AC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선은 이 A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선분 AB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돼요. 여기를 X라고 놓겠습니다. 지금 삼각형 ABD가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 10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36이 100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x의 제곱은 64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제곱해가지고 64가 되는 숫자는 8이죠. 그래서 x는 8이다 라고 쓸 수 있어서 여기 선분 AB의 길이가 8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선분 AC의 길이에요. 이걸 선생님이 y라고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 역시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되겠죠. 짧은 변의 길이인 8의 제곱 더하기 또 다른 짧은 변 6과 9를 더한 15가 되겠죠. 15의 제곱의 합이 y의 제곱이 된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8의 제곱은 64고요. 15의 제곱은 225죠. 이 둘을 합하게 되면 289가 되는 거고, 이게 y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289는 17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y는 17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이때 y가 나타내는 게 선분 AC였죠. 그래서 선분 AC의 길이는 17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2번. 여기 있는 사각형 AECF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가로 40, 세로 30.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C의 대각선 선분 BD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EF를 할 때 사각형 AECF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요 그림 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모두 함축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일단은 직각삼각형의 합동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닮음이 들어가 있어요. 직각삼각형 내부에 직각삼각형이 있는 그 닮음 유형 우리 풀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웠던 내용 원리적으로 떠올리면서 예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직사각형이니까 이렇게 길이 먼저 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선분 BD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선분 BD의 길이는 지금 보시면 이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분 BD의 제곱은 30의 제곱 더하기 40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30의 제곱은 900이고요. 40의 제곱은 1600이에요. 이 둘을 합해주게 되면 2500이 되는 거고, 그게 BD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선분 BD의 길이는 50이구나 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선분 BD의 길이 50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B2의 길이를 선생님이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 ABE와 삼각형 CDF가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도 X가 돼요. 합동인 이유는요, 우선은 직각이죠.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가 30으로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이 엇각으로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직각삼각형은 RHA 합동이 되게 돼요. 그래서 X와 X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선분 EF의 길이는 50-2X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닮은 내용을 사용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직각이니까 직각삼각형 내부에 직각삼각형이 있는 그런 꼴이라는 게 확인 가능해요. 자, 이때 우리가 사용했던 공식 중에 하나가 왼쪽의 제곱은 여기 직각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왼쪽 바닥 곱하기 전체이다 라는 공식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30의 제곱은 x 곱하기 50과 같다 라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고요. 50x는 900과 같다. 이렇게 0 하나씩 없애주게 되면 5x는 90과 같다 라는 식이 되는 거고, 약분해주면 x는 18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가 1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도 18이고, 자, 50-2x니까 50 빼기 36이 돼서 14가 되게 되겠죠. EF의 길이가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사각형 AECF의 넓이인데, 이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삼각형 AEF의 넓이의 2배라는 거 확인 가능해요. 자, 그럼 또 얘는 어떻게 합동이냐고요? 자, 우선 삼각형 ABE와 삼각형 DCF가 합동이니까 이렇게 AE와 CF의 길이가 똑같게 되고요. 그 다음에 90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공통변으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SAS 합동으로 두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게 되고 두 삼각형이 합동이게 됩니다. 자, 합동이게 되면은 넓이는 당연히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곱하기 2 해주면은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돼요. 그 점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밑변의 길이 14라는 거밖에 몰라요. 이 높이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구할까? 자, 우리가 배웠던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 직각삼각형 내부에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 소공식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이고 여기가 C이고 여기가 D일 때 A 곱하기 B가 C 곱하기 D와 같다. 요 내용 배웠었습니다. 이 이유는 여기 있는 2분의 AB와 2분의 CD가 둘 다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A2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소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선분 BD 50과 곱하기 선분 A2를 하게 되면 그 길이는 30 곱하기 40과 같다. 30 곱하기 40과 같다. 이게 소공식이죠. 자, 우선 양변 10으로 약분해주게 되면 이렇게 0 하나씩 지워질 수 있고요. 5A2는 120과 같다. 양변을 5로 나눠주게 되면 선분 A의 길이는 24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삼각형 AEF의 넓이는 밑변 14 곱하기 높이 24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요. 24 곱하기 7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약분한 거예요. 이 넓이는 168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이 사각형 AECF의 넓이는 이 168을 2배한 넓이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336제곱센티미터가 된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삼각형 ACG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떤 증명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유클리드의 증명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자, 유클리드의 정리를 혼자 유도하면서 그 증명을 명확하게 혼자 할 줄 아는 학생은 이 그림 보자마자 이 넓이가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절반과 똑같다라는 거, 이걸 바로 인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왜 똑같은지 잘 모르겠는 학생들은 앞으로 가가지고 증명 과정 한번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직각삼각형 ABC의 세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세 정사각형을 그렸을 때 선분 AB는 24cm라고 하네요. 여기가 24래요. 그 다음에 선분 BC가 26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ACG의 넓이를 구해줘라. 여기 있는 이 넓이를 구해줘라 라고 하는 건데, 이 넓이를 구하려면 필연적으로 선분 AC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자, 선분 AC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겠죠. 자,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24의 제곱을 해주면 26의 제곱이 된다. 자,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고요. 문제 한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AC의 제곱 더하기 24의 제곱은 576이고요. 26의 제곱은 676이에요. 자, 그러면 선분 AC의 제곱은 576을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676과 빼져서 100이 되게 되겠죠. 자, 선분 AC는 길이가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제곱해서 100이 되는 건 10이니까요. 자, 이때 이 선분 AC의 길이가 10이게 되면 여기 있는 정사각형 ACHI의 넓이는 100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넓이의 절반이 삼각형 ACH가 되는 거고, 그 ACH의 넓이와 여기 있는 삼각형 ACG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삼각형 ACG의 넓이가 최종적으로 50제곱센티미터이구나 라고 이렇게 정답을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예제 4번이에요.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 합 구하기.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직각삼각형 ABC의 세 변을 각각 지름으로 하는 세 반원을 그렸을 때 선분 BC는 8, 선분 AC는 15이다. 선분 BC는 8이고 선분 AC는 15이다. 자, 이때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 합을 구하여라. 색칠한 부분의 둘레를 먼저 표시하면요, 이렇게가 되겠죠. 자, 우선 이 위에 있는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반원의 둘레 중에 곡선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요 안쪽에 있는 둘레들을 합해주게 되면 결국에 밑에 있는 반원의 곡선에 해당되는 부분과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반원에서 작은 반원 두 개의 곡선으로 되어 있는 길이의 합과 그리고 밑에 있는 반원의 곡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길이, 이 세 가지를 합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각자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은 2πr이잖아요. 여기서 이 r이 나타내는 게 지름이죠. 자, 지금 이 반원의 지름이 15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8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 있는 지름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내야 되겠네요. 빨리 구해볼게요. 15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선분 AB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15의 제곱은 225고요. 8의 제곱은 64고 이걸 합해주게 되면 289가 돼요. 그리고 이게 선분 AB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289는 아까 말했지만 17의 제곱이고요. 그래서 선분 AB는 17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17이라고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그럼 이제 문제 풀린 거나 마찬가지죠. 자,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반원의 곡선 부분의 길이는 원주의 절반이 되는 거니까 15파이의 절반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친구 또한 원주의 절반이니까 8파이의 절반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 또한 원주의 절반이니까요. 17파이의 절반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의 합은 이 셋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분의 15파이 더하기 8파이 더하기 17파이가 되는 거니까요. 2분의 40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0파이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예제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오늘도 어렵고 중요한 개념이 매우 많았어요. 그리고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단원 같은 경우에는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매우 많이 중요해요. 증명을 해야 앞으로 등장하는 유형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증명 과정을 혼자 유도해 가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3가지와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활용 2가지에 대한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학생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